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등식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부등식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등식의 오늘 나갈 진도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일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 것인가, 세 번째 절대값이 포함된 건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146페이지 기준으로는 위에서부터 하나 반이죠. 1,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 중간 정도까지 가시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번호로 따지면은 4번까지입니다.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냥 예제는 4번까지만 간단하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인트로 정도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했다시피 진도는 그러니까 숙제는 어디까지? 30번까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로 내려가, 이 자식들아. 다 몰라? 등식이 뭐야? 시은아, 등식이 뭐야? 그 양면에 아니야. 길어. 동아, 네가 생각하는 등식이 뭐야? 네,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나중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등식이에요. 3은 5이다. 이거 등식이에요? 네. 왜요?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건 참인가요? 아니요. 참은 아니에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상태에서 등식 안에 방정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정식은 그럼 뭐예요? 이건 내가 계속 몇 번이나 강조했잖니. 이제 좀 외울 때 되지 않았나? 가은아. 예. 헛소리하고 있네. 자, 주한. 해값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해라고 하는 게 그 값을, 그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해라고 하기 때문에 x? 예, 미지수가 정확한 표현이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라는 걸 방정식으로 풀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엔 미지수라는 단어가 나와서 미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방정식과 항등식 사이에서의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등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어떤 레벨에서 볼 거냐면 뭐예요? 등식과 같은 위치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이게 미지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뭘 포함한 식이에요? 부등호를 포함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냥 부등호,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들을 포함하는,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나중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뭐예요? 이거 A가 B보다 크다 이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양변의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네,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C의 값이 0보다 크냐, C의 값이 0보다 작냐 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는 건 뭐였죠? 곱하거나 나눌 때 얘기죠. 곱하거나 나눌 때에 있어서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큰 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아이고. 근데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를 곱하거나 할 때는 부호 자체가 반대로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A씨와 BC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는 게 가장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의 연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사칙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이고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그러니까 x 플러스 y라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를 찾으면 된다? 그냥 방향에 맞춰서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의미로서 얘기하자면 가장 작은 거 2개 더한 거보다는 반드시 클 거고 가장 큰 2개를 더한 거보다는 작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얘네 둘 더한 거 얘네 둘 더한 거 얘네 둘 더한 거 부등호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x-y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될까요?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의미로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제일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걸 뺐을 때가 제일 작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뺐을 때가 제일 클 거야 라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어떻게 바꾸면 되니? y 자체를 마이너스 y의 부호를 구한다 라고 바꿔서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의 부호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y의 범위는 마이너스 d보다 크고 마이너스 c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이 음수를 곱할 때 성질을 이용하신다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하면?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d보다 크고 b-c보다 크다, 작다 라는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 몇 페이지, 147페이지에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 x, y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봤을 때에 x, y의 부호라고 하는 건 범위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못 구해요. 구할 수 있다. 이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A, B, C, D라는 애의 부호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단순히 가장 작은 거 2개 곱한 거보다 크고 가장 큰 2개 곱한 거보다는 작다가 맞을까요? 생각해봐. 마이너스 2보다 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y를 곱한다라고 하면 어떤 값이 만들어지냐? 뭐가 나와요? 6부터 2까지라는 범위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x, y라고 하는 애의 범위는 ac보다는 크고 bd보다는 작아요 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참인 건 아니라고요. 거기서 문제에 참이 되려면 거기 조건 147페이지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 보이세요? 네모 안에 첫째 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등식의 사칙연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옆에 뭐라고 써있지? 단, 곱셈, 나눗셈의 경우 A, B, C, D는 모두 양수이다 라는 식으로 체크되어 있는 전제 하에서만 이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엔 어때요?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할 때는 최대 최소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제일 클 때가 어디고 제일 작을 때가 어디야?
제일 클 때가 6이 될 거고요.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곱하거나 나눌 때의 문제 나가. 뒤로 가.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가 모두 다 양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쳐서 정리하라고?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돼요. 결국 xy라고 하는 애 또는 y분의 x는 아예 또 딴 얘기가 될 거고요. xy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보다 크고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올 건데 그 최대 최소는 뭐냐면 A, C, AD, BC, BD 중에서 가장 큰 애, 경계값 4개를 조합해서 나오는 최대 최소의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왜 나눌 때는 안 했을까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게요. 만약에 y의 범위가 걸쳐 있잖아요. 음수부터 양수까지. 그럼 이거 실수 전체 범위가 돼요.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봐요. 야, 11이라는 애를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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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0에 가장 가까운 양수.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리미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보세요. A라는 애를 0에 가장 가까운 양수라고 보낼 때 1 나누기 A라고 하는 값을 정의할 수 없어요. 겁나 커져서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범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요런 경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서요. 내수가 모두 다 양수이거나 내수가 모두 다 음수이거나 그렇게 부호가 서로 같은 범위, 0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상에서만 정의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 대하여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기본적으로 나누기 같은 경우도 다 계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부등식의 4칙 연산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제 보시면. 예제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1번에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y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라고 할 때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라고? 양쪽으로 한 번씩 더하면 된다. 3부터 7까지. 그럼 x-y는 어떻게 하라고요? 굳이 이거를 요렇게 구하고 요렇게 구해라 하지 말고 해서 그냥 마이너스 y를 구해버려서 거기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곱할 때는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어떻게 돼요? xy의 범위는요,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가장 작은 거 2개 곱한 거보다는 클 거고 가장 큰 2개 곱한 거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질 수 있을 거고요. 4번 y분의 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y분의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요, 쌤? 부호가 같을 때예요. 부호가 같을 때예요. 부호가 같을 때예요. A가 B보다 크면 역수는 뒤집어집니다.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작습니다. 4랑 2랑 비교하면 4가 훨씬 더 크지만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죠. 역수라는 개념 자체가 1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멀리 떨어지게 값이 나와요. 그죠? 그죠? 1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역수를 취해도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거야. 그래서 1.5의 역수 같은 경우 3분의 2 형태 같은 걸로 나올 거고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곱하거나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얼마다? 1이다. 그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1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2 같은 경우엔 2, 4, 8, 16, 32, 64, 128 점점 멀어지고요. 2분의 1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점점 0에 가까워지죠. 즉 1에서 멀어지죠.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거듭 제곱을 하는 거에 반대 루트를 계속 씌워나가면 점점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곱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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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 게 있나요? 네, 나중에 배우십니다. 수원 과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이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1번과 2번까지는 아마 진행이 가능하실 1번까지는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서 1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라는 멘트도 되게 중요한데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뭐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건드린 거 아니죠? 갑자기 확 쫄길래 뭔가 했네요.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방정식과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뭘 하고? 식 정리를 해서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만 우변에, 그러니까 뭐 좌변에 남도록 값을 옮겨주신 다음에 형태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있는 애가 부등호기 때문에 얘는 이 모양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건을 따지셔야 합니다만 그냥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만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 만약에 이 1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1차 부등식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부등식의 그 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먼저 1차 부등식이 위한 조건은 A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기준을 나누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시키면 뭘까지 따질까요? A가 0일 때도 한번 보자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A가 0인 순간 이건 1차 부등식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 거꾸로 구하기 아니고요. 여기가 곱해져 있다고 양변 뭐 나누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니네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건 2항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2항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저 옆반의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그 경시 쪽 대비하시다가 이제 오신 선생님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과고나 영재고 쪽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 적이 있대요. 2항이 뭐야?
이항을 설명해봐. 내가 이항을 정말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항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항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양변에다 같은 걸 더하거나 뺀다라고 했죠.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죠. 양변에 같은 걸 더하거나 뺍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헷갈리는 거. 여러분들 양변에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2x는 4를 이제 뭐 x라는 값은 그래서 4 나누기 2. 아, 2구나. 이거 2항이에요? 이건 심지어 2항도 아니에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넘어가면 나누기 되니까 이거 2항 아니에요? 아니에요. 2항이라는 건 항을 넘기는 행위를 2항이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나 빼기만 2항으로 쳐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왜 2항으로 인식하냐면 그놈의 거꾸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잘못 배웠다고 했죠. 초등학교 때 초등 방정식을 4학년, 5학년 때쯤부터 배우면서 그 초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는 게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3, 2, 15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거에서 어떤 식으로 푼다 그랬죠? 거꾸로 구하기를 구해봐. 거꾸로 구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3돼 있으니까 여기서 거꾸로 구하면 뭐야? 15에서 3을 빼지.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구하기 4 곱해져 있으니까 뭐 요 값을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4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항이라는 개념과 요 양변의 식을 똑같이 나눈다라는 개념을 결국에는 뭐로 쳐요? 그냥 거꾸로 구하기라는 그 단어 하나로 퉁 쳐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이것도 이 항이구나 라는 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항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하니까 쓰지 마라. 무조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라. 실수도 겁나 많이 하니까 제발 옮길 때 부호 그대로 옮기지 마라. 그럴 거면 아예 이 항 쓰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저 조건을 확인해서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 주셔야겠죠. 그럼 X의 범위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고요. 음수를 곱할 때는, 음수를 양변에 나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등호방이 뒤집어진다 라고 얘기했죠. A분의 B보다 작아요가 될 거예요. 그러면 A가 0이다 라고 하는 순간 좌변의 값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반드시 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생기겠죠. A가 0일 때. 자,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0이라는 값보다 B가 작아요 라는 식이 나올 건데 그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말이 되게 하려면 B가 0보다 작으면 이 식에다가 무슨 어떠한 X값을 집어넣더라도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그럼 만약에 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은 0보다 작다, 0은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아마 저기 표현에 나와 있을 겁니다. 2번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둘은, 요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살짝 다른 얘기예요. 1차 부등식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푸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2번에 나오는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나왔던 문제죠. 이거 니네 학교들에서 몇 번 나왔던 문제죠. 좀 심화 과정으로. 그게 뭐예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뭐니? 안 보여. A 더하기 2B X 더하기 2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의 해가 X는 1보다 작다. 일 때 부등식
새로운 부등식 a-b x 더하기 2a 플러스 5b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여라. 자, 그럼 얘는요, 어떻게 가요? 깼으면 들어가잉? 깼으면 들어가잉? 자, 얘는 어떻게 풀어요? 일단 처음에 뭘 이용해서?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를 내비두고,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x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다 정리해서 식 자체를 뭐로 바꾸면 a 더하기 2b x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로 바꾸면 그럴 때 x의 값을 구했더니 x가 1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걸 보고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부등호 모양을 맞춰줘야 하니까 요렇게 부등호를 뒤집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누가 a 더하기 2b라는 애가 0보다 어떻구나 작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죠. 여기서 부등호 모양이 바뀌는 걸 보고 a 더하기 2b라는 값이 0보다 작구나 라는 거 하나를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할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 a 더하기 2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얼마구나? 1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분명 나온 학교들도 있었고 우리 윈교재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이 날진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대비 윙에 있어요. 해서 정리하면 2 마3 마3a는 b 마이너스 3a는 b라는 값이 나올 거고 그걸 최종적으로 더했을 때 그래서 a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b는 0보다 작아요. 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왜? 얘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마이너스 5b가 음수래요. 그럼 b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a가 음수래요. a는 양수네요. 그리고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3a는 음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데요? 여기다가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싹 다 대입해 주시면 이제 식이 마무리가 되겠죠. 식 마무리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a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3a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a가 모든 항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a를 소거하려고 하는데 a를 지운다고 해서 부등호 모양이 바뀝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양수를 나누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시면 x의 범위는 뭐가 나온다? 4분의 13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풀이 방법은 아무리 복잡한 문자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결국엔 1차 부등식이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풀이 방법은 얘밖에 없습니다. 1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뭐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결론은 뭐밖에 안 나와요? 요식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경우를 나눴던 것처럼 경우를 확인해서 부호 체크를 해줬던 거고요. 이건 항상 꼭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걸 누가 까먹어요? 니들이요. 니들이 잘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부등식 3번 유형, 2번 유형까지 일단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볼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과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1교시 안에 끝날 것 같아요. 2교시 때는 교재 검사하는 시간 가지면 되겠다. 질문하고. 자, 개인적으로 나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연립 방정식보다 연립 부등식이 풀이가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뭐였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죠? 연립 방정식의 해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소거하기 위해서 뭐 가감법을 이용한다, 대입법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뭐 1차식을 찾는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문자를 소거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문자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해법은 결국에는 이거는 뭘 구하는 과정이냐면은 공통 범위, 통짜가 글씨가 맨날 글씨가 이상해요. 나 왜 통을 못 쓰죠? 통만 못 쓰면 다행인데 다 못 쓰는 것 같긴 한데 통. 이렇게 하면 너무 소두 같지 않아? 나만 그런가? 글씨 너무 어려워. 한글 너무 어려워. 근데 난 다른 글씨도 못 쓰잖아?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죠? 수직선 그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린다. 제발 나 분명 또 얘기합니다. 너네들 나보다 수학 못하잖아. 나도 아직 수직선 그려. 적어도 머릿속에라도 확인을 해. 니네는 그냥 숫자로만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수직선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안 그려도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머릿속에 수직선이 그려질 때예요. 적어도 최소 한 500문제 이상 풀어서 짬이 좀 찼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택도 없다는 거예요. 수직선 쓱 그리세요. 계속.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범위를 확인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봐. 너네 부등식 제일 처음에 배운 때가 언제야? 부등식을 떠나서 부등호, 기호를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언제야? 언제야? 혹시 기억나? 언제라고 생각해? 언제라고 생각하냐? 초등학교 언제? 5학년? 중학년? 4학년? 계속 내려가. 나중에는 태어날 때 이럴 것 같아. 예림이는요? 계속 내려가. 그럼 승호이는요? 장난 아니야, 진짜. 나중에 1학년 유치원 나오겠다. 가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창의 사고력 그런 거, 심한 경심 그런 쪽이야? 진짜 1학년 때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윤이는요? 초 4 정도? 다행이다. 유치원으로 안 내려갔어. 다현이는요? 초 2? 사실은 나는 정확하게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거부터 6학년 거까지 전체를 담당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5학년 애들부터는 이제 가르쳐 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3년 전, 2020년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죠? 네, 그때 제가 딱 5학년을 가르쳤었어요. 마지막 초등학생들. 그 이후로는 초등학생을 있구나, 젠장. 아니야, 없을 거야. 내 기억 속에서 없어요. 자,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부등식이 나와요. 부등호가 나와요. 그리고 이미 수직선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 애들이 다 알고 있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만 배워요. 처음에 그 5학년 이전에 배우는 것 같아요. 뭐? 크다랑 작다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 물어봅시다. 수의 체계, 그러니까 수의 대소비교잖아요. 결국엔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호라는 건 대소비교라는 거잖아요. 그 대소비교를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요. 왜 세 가지죠? 크다, 작다, 같다가 있죠. 항상. 같다라는 것도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서는 어떤 걸 배웠었냐면 애들이 크다랑 작다에 대한 이 기호만 배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걸 배우고 라고 해서 총 4가지를 더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초과 미만 크다 작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이상 이하 작지 않다 크지 않다 또 뭐였죠? 뭐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것들을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요 4개를. 그리고 수직선도 초등학교 때 이미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X는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네모라고 표현을 했겠죠. X가 3보다 크다 라고 할 때 초등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때는 수직선이라는 게 0을 기준으로 뭐 크다 작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숫자를 3을 적어놓고 그 3보다 커요 라고 표현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요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때 이미 또 심지어 이것도 다 배워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4라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에서 배운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하기도 번거롭고요. 귀찮아서 이제 어떻게 하죠? 영역을 칠한다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는 3보다 크다라고 표현하시면 되죠. 일부러 기울여서 쓰기도 해요.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미묘한 차이를 줬어요. 뭔 차이인지 구분 가능하시죠? 그래서 점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수직선의 모양으로도 충분히 유추 가능하게 해서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주시고요. 수직선을 그렸을 때에 이제 뭐까지 확인하시면 좋아요? 공통 범위까지 체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한다라는 건 결국엔 바꿔 얘기하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고요.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겹치는 범위 확인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겹치는 부분을 확인할 때는 뭐도 확인해야 된다? 요 경계값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따로따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3x가 9보다,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x가 8, 10보다 아니네, 9네요. 8, 9네요. 9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신다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의 값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텐데 이거 선생님 저 이거 실수 안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진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거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지 왜 굳이 그거를 그려야 해요? 라고 나올 때 가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걸 적어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풀라고 했더니 x라는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x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신나게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네요 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죠? 아니죠? 해 없죠? 그래서 그 식으로만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강조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무조건 그 사이 값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이 3 마이너스 9. 얘 뭐야? 부등호 왜? 요거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말이 맞아요. 예, 이건 안 틀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요? 그리라고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9를 그리고 9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했을 때 두 줄이 되는 이게 세로를 찍 그었을 때 두 줄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그었을 때 한 줄이죠. 줄이 없고요. 여기 두 줄이 되는 구간. 두 줄이 되는 구간을 체크해서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풀이가 진행돼요. 그 2번 복잡한 식의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나 소수 없애고 따로따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억나세요? A보다 크고 B보다 크고 C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은 어떻게만 풀어야 해요? 반드시 반반 쪼개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 등식에서는요, A는 B는 C라고 해서요. 이거 보면 A는 B, B는 C도 가능한 거 아는데 이거 말고 A는 C, B는 C 되던데 얘는 왜요? 안 돼요. 여기선 절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없는 범위가 생겨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A보다 C가 작은 건 확실한데 그 외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고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중간 과정 하나가 비어버리면 그 빠진 범위가 없어야 될 범위가 체크가 돼서 실제 범위보다 넓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형태는 두 개로 나눠서 풉니다. 그래서 그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라고요? 2x-1이 4x 플러스 3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가 4x 플러스 3이 누구보다? 5x-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눠서 풀어야만 합니다. 그럼 첫 번째씩 정리해 주시면 2, 두 번째씩 정리해 주시면 5, 5.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크거나 같고 라고 해서 수직선 동시에 2보다 크고 8보다 크거나 같고 답은
8보다 크거나 같고 라는 식으로 풀게 될 겁니다. 수직선을 그리는 걸 습관화하세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귀찮은데 그 귀찮은 걸 극복해야 실수를 줄여요. 그럼 계속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안 고치시면 그냥 계속 앞으로도 10문제에 한두 개씩은 계속 틀리는 겁니다. 2개만 틀리면 다행이죠. 2~3개는 계속 틀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 수능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80점 나왔다 그럼 2등급입니다. 그 정도면 다행이죠. 다행인가요? 다행이죠.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3등급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교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가시려면요 무조건 2등급 상위권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 몇 등급? 저 2등급은 2등급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94%인가? 95% 나오는 2등급이거든요. 그럼 1등급에서 살짝 한 1% 모자란, 그러니까 2% 모자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등급이랑 비슷하게 되게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영어 점수만 따라줬어도 만약에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만큼 나왔으면 서울대를 갔고요.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조금 모자랐으면 연고대를 갔는데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한참 모자라서 제가 수도권 대학에 갔죠. 기만이에요. 성대 이공계열은 수원에 있어서 수도권 대학교. 농담이에요? 진짜 수도권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열폭할지도 몰라요. 농담이고요. 헛소리고요. 자, 그래서 그 연립 부등식까지는 결국에 확인했습니다. 풀이 방법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첫 번째, 공통범위를 구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뭘 해라? 따로따로 구해라. 그 다음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라. 두 번째, A, B, C 순서대로 나와 있을 때는 방정식과 다르게 반드시 양쪽으로 한 번 나눠서 풀어야 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딴 거보다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우리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도 구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양쪽으로 나눈 후에 따로따로 풀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해를 찾아준다라고 하는 게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의 풀이였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는 그 방정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절대값이 존재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을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풉니다. 만약에 두 가지가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라는 식으로 절대값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어떻게 풀어요? 구간을 두 개로 나누면 되죠. A가 0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큰데 B가 0보다 작거나 B가 0보다 크거나 총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3번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경우에 절대값 x-2라고 하는 값이 2x-1이다 라고 놨을 때 범위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값이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면 3x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뭘 나눴으니까? 조건을 나눴으니까. 결국엔 그럼 최종적으로 방정식 풀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죠. 한마디로 이 두 개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연립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뭐가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가질 수 있겠죠. 여기다 공간이 모자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나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해 보신다면 x-2라는 값이 2x-1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신다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에 대한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이 범위 중에서 요걸 만족해야 돼요.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눴으면 최종적으로 그 나눈 구간을 다시 합쳐줘야 되죠. 방정식 같은 경우도 구간을 나눠서 해를 구했으면 최종적으로 그 이쪽에 해도 되고 이쪽에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구간을 나눴으면 최종적으로 구간을 다시 합쳐줍니다. 여기랑 요거랑 두 개 합쳐주시면 최종적으로 답이 뭐예요?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문제 정도 더, 두 문제 정도 더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살짝 애매해서요. 잠깐 끊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한 5분, 10분 내로 끝낼게요. 쉬었다 갈겠습니다.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값이 몇 개예요? 두 개가 붙어 있네요.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첫 번째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두 번째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x의 값이 1보다 커요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둘 다 음수, 부호 둘 다 반대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네요.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공통범위 구하시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두 번째, 하나는 양수,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쟤는 음수가 4보다 크다 라고 나오면 정리하면 2는 4보다 크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둘 다 양수. 그럼 2x 값이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공통범위 x가 2보다 크다. 그럼 최종적으로 범위를 더해 주시면 합쳐 주신다면 범위가 뭐가 되죠?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의 값은 2보다 크거나 라고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이거 네, 일단 잠깐만 설명 다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3번과 4번만 먼저 풀었냐면 사실 1번과 2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동일한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뭐요? 1번의 식이 뭔데요? 1번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2보다 커요 라고 하는 식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가능하다고? 범위를 나누는 게 된다고. 뭐 하라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나누면 된다고. 근데 얘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만약에 절대값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는 거 옆에 상수가 있다면 이때는 A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또는 A가 K보다 크거나 라는 식으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값을 가지고요. 그 양수값이 뭔가보다 크다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 그 절대값 A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다가 되려면 A의 값은 2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이것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거리를 체크하는 거잖아. 즉 마이너스 수직선상으로 확인했을 때 0을 기준으로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여기 있는 이 바깥 범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2보다 바깥 범위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A의 값은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해보신다면 첫 번째 그 절대값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2보다 커요 라고 나올 때는 어떻게 풀라고요? x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2보다 크거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연립부등식이 아니에요. 조건을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두 값을 더해줘야 합니다. 이건 연립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요게 답이 되는 거지. 여기 선생님 마이너스 3보다 작고 1보다 큰 거 범위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일이 없길 바랄게요. 공통범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들어갈 때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계열로 만약에 절대값 A라고 하는 값이 K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 K라고 하는 그 K보다 작으려면 결국엔 요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A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면 어떻게 풀라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라고 정리를 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식이 3보다 작거나 같다를 어떻게 풀라고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풀고 이 식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체에다가 1을 더하고 전체에다 2를 나눠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 2x, 4, x, 마이너스 1, 2 이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뭘 해라? 구간을 나눠라. 그럼 절대값이 2개, 3개, 4개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럼 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구간의 개수를 늘려가면 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그 식이 이 부등식에 절대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등식만, 그러니까 어떤 상수가 존재한다면 걔는 특수한 형태로 풀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 부절대값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내가 좀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수하 과정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하 과정에서 절대값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프로요. 내가 항상 얘기했던 강조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수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하는 건 뭐다? 식으로만 써 있는 걸 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걸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상태까지 연습을 해야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보고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부등식을 보고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함수를 보고서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즉 그 세 개가 다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 경우로 얘는 방금 전에 풀었던 3번과 4번을 함수로 볼게요. 3번의 식이 뭐였죠? 절대값 x-2라고 하는 값이 2x-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구하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자. 니네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거 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왜? 너네 잘 생각해봐.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어떻게 나눠서? 두 개의 식으로 나눠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에 대한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라고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과 x축과의 교점은 결국에 방정식의 해와 같으니 뭘 쓸 수 있더라? 판별식을 쓸 수 있더라 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등식을 기준으로, 등호를 기준으로 반반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부등호를 기준으로 반반 나누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그림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기 그래프 문제가 안 나오나? 그래프 문제가 지금 2차 부등식 부분에서 나오는데 31-1번 한번 봐봐요. 그냥 정말 31-1번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31-1번 한번 봐봐요. 31-1번 한번 봐봐요. 31-1번 한번 봅시다. 31-1번 보시면 그래프가 저런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 자, 다시 fx가 gx가 된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y는 fx라고 되어 있는 식과 y는 gx라고 되어 있는 식의 교점 구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거의 교점의 x 좌표 값이 를 구하는 값이 바로 요 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결국엔 이건 뭐야? x에 대한 f라는 규칙을 가진 식이야. 요 식은 뭐야? x에 대한 g라는 규칙을 가진 식이야. 그 두 개 식이 동시에 등호, 즉 같은 값을, 즉 식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같은 x를 그 x에다 뭔가 특정한 걸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의 값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요 라는 의미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봐. 물어볼 거야. 아무나 지금 자 물어볼 거야. 봐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동아야? 뭔가에 대한
뭔 말이야? 내가 방금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어? F라는 규칙을 가진 식의 값이 이쪽에 가진 식의 값과 같아질 수 있는 X 값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그 식의 값이 뭐보다? 이 식의 값보다 어떤 걸 찾으시면 된다고요?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 식을 내가 바꿔서 만약에 이렇게 y는 fx라는 식과 y는 gx라는 식을 찾아서 그래프로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에 대한 함수 값이 요 그래프에 대한 함수 값보다 어떤 걸 찾는 거라고?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라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크다라고 하는 건 그래프 상에서 좌표 평면상에서 크다라는 건 위치가 어디야? 시계값이 크다라는 건 위치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찍어 4개 중에 하나잖아. 줄고 있었냐?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 이게 뭔 말이냐고. 시계값이 시계값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F라는 식이 시계값이 G의 시계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냈을 때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냐는 얘기냐고. 오른쪽. 다현이는요? 4개라는 게 뭘 얘기해서 4개일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합쳐서 4개겠지? 그 중에서 하나면 뭘 얘기할 것 같아? 1, 4보면 또 뭔 헛소리냐? 지금 시계 값을 얘기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4분면은 왜 나와? 시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는 또 무슨 얘기야? 승원아 이거 무슨 말이야? 위에? 예림아 이거 무슨 뜻이야? 위에? 주아 이거 뭐라고 생각해? 지금 대세는 오른쪽이 2명 나왔고 오른쪽 위로 1명 나왔고 위로 2명 나왔고 뭐 1사분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오른쪽 위. 다시 얘기할게요. 식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식의 값이라고 했죠. 그 특정한 식의 값, 그러니까 뭔가 x에다 뭔가를 대입했을 때에 나오는 그 식의 값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y한테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은 x값이 변함에 따라 순서상 y가 결정되는, 즉 y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식의 값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식의 값이 요 식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식의 값이 y가 식의 값보다 y보다 어떻단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y가 y보다 크다가 대체 오른쪽 왼쪽에 왜 있어? 오른쪽 위는 또 대체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결국에? 이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죠. 봐봐. 자, 했냐? 그러면 여기가 fx다. 여기가 gx다.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치? 그럼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에 대한 함수 값들은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야? 뭔 말인지 몰라?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래프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니네는 그 고교수학의 기초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부등식이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부등식은 반드시 2차 함수로 풀어야 돼요. 뭐라고?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니네는 곧 죽어도 식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헤매잖아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려야 돼. 그리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선생님 그거 꼭 그려야 돼요? 네, 꼭 그려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방정식의 해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방정식의 해 값을요 못 구해요. 아예 못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건 어떻게 푸는데? 교점의 개수를 풀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요.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 실제로 나와요. 어디서? 수원에서요. 제가 초월 함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나중에 나오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함수로 그릴 수 있겠죠? 결국에는 식이니까. 그지? 그지?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 값이 y야 라고 정해주는 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거잖아. 단지 그 특징이 좀 복잡하고 미분이나 적분을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니까 알려주진 않지만 1차 함수 그래프에 특징이 있고 2차 함수 그래프 특징이 있고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그래프에 특징이 다 있어. 그리고 그런 애들을 다항함수라고 해.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다라고 해서 다항함수라고 해. 그럼 다항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함수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분수식 형태로 나와 있는 함수도 나와. 그걸 유리함수라고 불러.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들이 나와. 그걸 무리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지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나와. 그걸 지수함수라고 불러. 그걸 거꾸로 구한 걸 그 로그함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인에다가 그 각도에 대해서 x를 놓고 실수 전체라고 잡아요. 0도부터 90도까지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에서 구해요. 그거를 사인 함수라고 부르고요.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걸 세 개 합쳐서 삼각함수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초월함수끼리 그리고 초월함수와 다항함수끼리는 공유가 불가능해요. 식의 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환이 불가능해요. 막말로 자, EX는 2의 X다.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거 못 그려요. 아니, 못 구해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려야 돼요. 이걸 그리는 방식을 알려주고 요걸 그리는 방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구나로 구해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어쨌든 1이 답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하에 나오는 그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뭐야? 뭐야? 뭔 말이니 그게?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거의 뜻이 뭐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정확한 절대값의 의미죠. 즉, 나오는 값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라는 애를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로 튀어나와? 2로 튀어나오죠. 그죠? 2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2로 튀어나오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겠니? 애초에 기본적으로 y는 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니? 여기서부터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음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없다고. 그 음수가 붙어있는 애를 집어넣는 순간 값이 어떻게 튀어나온다고?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튀어나온다고요.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튀어나온다고요. 이게 y는 x에 대한 그래프예요. y는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는 뭐게? 니네가 배운 걸 응용하면 할 수 있는데.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x-2를 집어넣은 거죠. x 대신에 x-2를 집어넣는 건 어떤 경우에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냐? y는 ax제곱이라는 거에서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엔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x-p를 대입한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표현하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x 대신에 x-2를 집어넣은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게 y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2라는 점을 시작으로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y는 2x-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y는 2x-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보다 어디에 위치한 상태입니까? 절대값 그래프보다 이 직선의 그래프가 더 어때야 돼? 더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죠. 자, 그래프 상에서 노란색 아니에요. 노란색 지울게요. 자, 노란색 날리고요. 빨간색으로 봅시다. 빨간색으로. 자, 빨간색으로 한번 비교합시다. 빨간색. 빨간색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아래. 그럼 어디가 아래라는 얘기야? 여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요 교점이 얼마인데? 1이거든요. 아, x값이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n은 저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구나 라고 해서 아까 구한 답이 뭐였죠? 아까 그 예제 4번에 3번 답이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푸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그 그린 하던 걸 마저 한번 해볼게요. 31-1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그러면 일단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랑 뭐일 것 같아? 거기 뭐가 나와 있냐? 1이 나와 있네. 다른 나머지 하나의 해는 뭐가 될 것 같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교점의 좌표, 왼쪽 교점의 좌표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보자. 2차 부등식 저 그래프가 0보다 작다라는 거의 해는 뭔 말이야? 저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어디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구간은 어디야?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답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프를 보면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계속 그려버릇 하셔야 돼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얘네들이 죽어도 부등식을 안 그리길래. 항상 나한테 질문 들어와서 질문하는 걸 보면 100% 그래프 그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세요. 다시 뭐라고요? 그리세요. 제발 그리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도 저거 제가 3번하고 4번 그려서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럼 4번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4번식은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 절대값 x 더하기 1 과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 2 뭐보다? 4보다 큰 구간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아까 구한 식으로 따지자면 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뭐였죠?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눴을 때 이 그래프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뭐 마이너스 2x가 4보다 커요. 두 번째는 뭐야? 2가 4보다 커요. 세 번째는 뭐였죠? 2x가 4보다 커요. 라는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왼쪽은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른쪽은 나중에 한 번 해보자고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그려져요. 그럼 어디? 마이너스 두 칸 가자. 아니야, 한 칸 가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을 따라가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얼마? 2를 기준으로 얘보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해돼? 그 다음 y는 얼마라고? 2라는 정해져 있는 식의 값을 가진다고요. 어디까지? 1까지. 어디까지? 1까지는 어떤 그림이 된다고요? 요 그림이 된다고요. 다음, 그럼 1보다 큰 구간에서는 무슨 규칙을? 2x라는 규칙을 따라간다고요. 그럼 2x라는 규칙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가 바로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럼 이때에 뭐보다 4보다 큰 함수값 y는 4 얘가 바로 y는 4 보다 큰 곳에 위치한 건 어디예요? 또 있어요? 그럼 이때의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가 작은 구간이에요. 또 여기서는 그럼 뭐예요? 2죠. x가 2보다 큰 구간, 오른쪽 구간이에요. 그래서 문제 확인해 보시면 답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빨라지면요. 저 4번 풀 때 경우를 나누는 것보다 심지어 이거 생각해보면 경계값 확인하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2 나오거든요.
1 넣으면 얼마야? 2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리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 문제를 풀 때 이걸 그래프로 풀긴 푸는데 푸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요. 뭐냐면 그냥 애초에 경계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가 나오고요. 1 넣었을 때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부호가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기울기 이쪽으로, 여기 기울기 2x니까 이쪽으로, 그럼 사이 연결해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저거보다 더 빨리 그림을 그립니다. 보통은. 그리고 나서 4보다 큰 구간, 그러면 여기가 2니까 3, 4, 4. 아, 4. 그럼 4가 나올 때가 어디야? 이렇게. 그래서 그려서 풉니다. 이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릴 수 있으시면 난이도가 내려가는 문제가 된다. 과정도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 제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슨 과정이기 때문에 다항함수 과정입니다. 다항함수 과정은 어디서 배우냐면 수하에서 함수를, 그러니까 처음에 집합 배우고 명제 배우고 그 뒤에 함수 배운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 배우시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 그래프 모양을,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너네는 지금 당장에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나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녹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